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는 전영민. 그녀는 거의 집에 들어가질 못한다. 수련의 2년 그리고 전공의 4년 동안은 매일매일이 당직이다. 원래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는데 요즘 피곤해서 못 일어나. 그러니까 체어를 약 먹기 전에 하셔야 돼요. 장기 이식은 좀 틀리게. 그래서 아침에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늦게 일어날 때 7시에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젖은 머리를 하고 돌진하는 곳은 장기 이식 병동의 중환자실. 수술 뒤에 민감하게 달라지는 환자들의 상태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그녀다. 뱃속이 자리 잡느라고 염증이 점점 풀리고 있는데 그 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빼니까 금방 단잠을 떨치고 일어난 사람답지 않게 그녀는 침착하고 다정하다. 환자들을 자주 접하는 수련이에게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덕목이다. 한 주간의 수술에 관한 회의가 열리는 시각. 한아름의 수술 대기자 파일을 챙기는 것도 막내 수련이가 할 일이다. 신장을 왜 들고 왔니? 신장을 따라 섞어. 예. 누가 수련이 아니랄까 봐 하느라고 하는데도 실수가 떠나질 않는다. 정말? 그럼 장기 이식팀은 외과 수술 중에서도 스텝이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다. 지금 환자 상태가 어떤 거야? 수술을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로 나눠서 두 팀이 동시에 진행하는 데다 한 팀당 수술 시간도 10시간을 넘기는 게 보통이다. 11월 8일 날 나왔던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분업과 교대가 필수다. 메디케이션 라식스 알닥토는 지금 뭐 리나 통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예 쓰지도 못하고 있고. 10월 달부터 먹어요. 예, 요거는. 그래서 지금 게스트로에서 베릭스 그레이드 2고 시그모이드 스코프에서 랩탈 베릭스. 이거 BGEA2가 액티브 아니에요? 이기석이랑 하는 분이시라고. 아 여기서 나오는 거는 드셔도 되는데 원래 잘 드시지 않으셨으면요 일부러 드시지 마세요. 그 애 있잖아요 기증자요. 예. 걔는 그 집에서 염소를 이렇게 죽으려고. 그 뭐 괜히 간에 물이 되는 거 드시다가는. 홍삼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아우 절대 홍삼 먹고 이식 받으신 분이 계세요. 간에 나빠져서. 아니 주지는 안 했어요. 네 주지 마세요. 흑염소, 홍삼 액기스, 인진수, 붕어찜, 붕어찜. 스퀄렌. 고기 꼭 잘 드시고 아 식사 잘하고 그러면은 알아서 좋아져요. 뭐 특별한 거 드실 필요 없어요. 강장 보양식품은 간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간 이식 대상자들에겐 절대 금물이다. 깜짝이야. 기증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살리려고 줬다가 괜히 그런 거 먹고 자기가 간이식을 또 받아야 될 입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장기 이식 병동에 부자가 나란히 나타났다. 간경화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그에게 간을 기증하기로 한 아들이다. 전에 입원해가지고 검사 다 하셨죠? 예, 저도 있어요. 다 하셨고 옷만 갈아입고 간호사실로 잠깐 나오세요. 기본적인 것만 이제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분님이 뭐 이것저것 다 하셔서 금요일 날 수술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저희 주민이 수술하고 나 다 올라갔나? 이게 저요? 아버지 노문만 씨는 1년 전부터 간을 이식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일찍부터 아들이 기증자로 결정됐지만 본인의 몸 상태가 안 좋아 수술이 계속 미뤄졌다. 설상가상으로 2달 전에는 12지지장 궤양 수술까지 이게 받았다. 수술하고서 한 개 올라가는데 한 개가 안 올라가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 수술하고 나서. 이래 수술하고 나니까. 생겼나 안 생겼나 봐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째라는데 이게 이만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걸 잡아당기면 그 친구랑 입대 신청해놨거든요. 동반 입대 12월 21일에 결정 났었어요 원래. 근데 그러고 나서 수술 날짜 잡히고 나서 친구가 보더니 너 면제다 뭐 그래가지고 그때 알고.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다른 병실에 입원했다. 아버지는 장기 이식 병동이지만 건강한 아들은 일반 외과 병동이다. 어쩌다 이렇게 아들을 수술대에 눕힐 지경까지 왔을까? 사는 게 급하니까 찍은 놈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지. 쟤는 이제 고3에서 대학교 들어가지. 등록금하고 500만 원씩 되지. 조그마한 뭐 가게 하나 한다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암만 봤죠 뭐. 그냥 아프면 약방 가가지고 약 사 먹으면은 처음에는 한 알만 먹어도 듣던 게 한 알 반, 두 알. 그러다 보면 이제 먹는 시기가 자꾸 또 이렇게 짧아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아들의 표정이 어딘가 좋지 않다. 그 어제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뭐 제 피 간 수치가 좀 뭐 어딘가 안 좋아졌대요. 한 부분이. 하여튼 뭐 못할지도 모르고 또 연기될지도 모른다 그랬던데. 이번에 또 연기되면은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랬잖아요. 일 년이나 기다려온 수술이 나 때문에 또다시 무산되는 것인가? 아들은 마음이 무겁다. 왜 날짜만 잡으면 이벤트가 생겨요? 글쎄 애보다 아버지가 내가 며칠 전 검사 때만 해도 아들에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버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어제보다 더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 윤민 씨가 뭐 다른 뭐 약 감기약을 먹었다든지 어디 뭐 다지 그러니까 지금 전혀 없거든요. 준민이도 네. 준민이도 이제 하도 이제 나 때문에 두 번을 그렇게 네. 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아주 그냥 기운이 빠져가지고 아까는 식은땀을 다 흘리더라고. 되게 근데 좋은 쪽으로 해야죠. 제일 좋은 쪽으로. 네, 그러니까 뭐 혹시 내일 안 되더라도요. 전에 같이 뭐 2, 3개월 기다리시는 건 아니고요. 또 그렇게 그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건 그런- 아니고 예. 날짜를 금방 잡을 거니까요.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따가 성형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파이널 컨펌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기증하시는 분이 간 수치가 조금 높아져가지고요. 워낙 괜찮았는데. 에?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 앉을 수 있을 때 많이 앉아. 이 남주는 지금 임신 8개월이다. 벌써 몸이 많이 무겁지만 그래도 산기가 느껴질 때까지는 계속 일을 할 생각이다. 생각이 듭니다. 의사라고 해서 태교가 남다를 건 없다. 요즘은 틈틈이 시어머니가 사주신 태교 음악을 듣고 있다. 피곤할 때요. 피곤하실 때. 네. 요새는 그게 제가 피곤한 건지 애기 때문에 피곤한 건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요새는 수술장에서 간호사들이요. 태교 음악 틀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해요? 아직 안 왔어요? 너는 밥 먹으래 그냥? 한정복 입으니까 이쁘다.
뭐 아버지만 밥 안 주는 거야? 아 근데 나 어제 새벽에 와가지고 나도 뭐 수술할 거면은 뭐 장을 비워야 된다고 관장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저녁부터는 뭐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하고 싶은 말을 감추고 있다는 걸 안다. 뭐 심장이 아니고 복부라고? 담낭. 아들은 수술이 미뤄질까 봐 미안하고 간호사가 아버지는 몰라서 너한테 가서 그 소리. 수술을 포기하지 못해 미안하다. 이 위에 올라앉는 게 아빠는 20년이 넘게 만성 복균자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그게 불안해갖고 간염점 정도는 철저하게 다 해줬지. 둘은 진짜 아빠 때문에. 치료받고 해야 된다니까. 너는. 그렇게 곱게 키운 아들의 몸에 칼을 대야 하다니 아빠는 집에 가도 너는 아버지는 못 가슴이 무너진다.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미안하고 정말 무슨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제 마음 같아서는 뭐 몸 좀 생각해라 이런 소리도 좀 심하게 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은 꼭 내가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작년 수능 끝나고 나서 아빠 원래 조그만 병원에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했죠. 수술했습니다. 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빠가 저한테 먼저 생명을 준 거 아니에요? 뭐 쌤쌤이죠. 노문만 씨 부자의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됐다. BT가 좀 높아. 그게 문제인데. 아, 근데 볼륨이요. 보니까 이 사람이 79kg, 지금 78점 몇 킬로거든요. 이는 61kg고요. 레프트. 그리고 이 사람이 컨디션이 많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아무튼 얼포되고 그래가지고 좀. 이건 뭐야? 이때는 다 괜찮았잖아. 아, 그러니까 요번에 올라가서 밖에는 없습니다. 막걸리 얼마나 먹었다는데? 한 잔밖에 안 먹었대요. 아빠는 술 안 마시는 줄 알고 있다. 먹었을 거야. 아, 먹었을 것 같아. 그 정도면 괜찮겠다. 바이옵시하고 내일 그냥 하자. 네. 오케이. 내일 봅시다. 가스불교면을 묶었다고? 아니요. 프라포. 오, 표현이 네. 일단은요, 내과 선생님이랑 상의했는데 괜찮을 것 같다 그러시거든요. 보통 때 술 좀 하세요? 아니, 그날만 한 번 조심하고요. 일단 내일 하기로 했거든요. 간 크기가 괜찮아서요. 식은땀을 흘리고 그래야 돼요. 걱정돼서. 오늘 밤에 열 안 나게 조심하고요. 앞으로도 술, 담배는 절대 안 돼요. 네? 간에 둘 다 나쁘거든요. 그래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하세요. 사진을 찍어본 비장이 좀 많이 커져 있고 간을 이렇게 떼어와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환자분한테. 연결할 때가 이제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간에서 나가는 정맥이 있고 간으로 들어가는 3가지가 있어요. 환자분의 정맥과 간정맥과 연결을 하고 다른 수술보다 출혈 위험성이 좀 큽니다. 수술 중에도 출혈량이 다른 수술보다 많을 수 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다. 성함만 써주시면 되죠.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보호자분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은 수술이요? 없겠지. 내일 한 6, 7시쯤에 나오실 거예요. 6, 7시간이 아니고 한 6, 7시는 돼야 수술장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 저녁에? 네. 꽤 오래 걸리죠. 굉장히 오래 걸린 수술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걱정 안 해요. 근데 이제 수혜자가 지금 그걸 얼마나 잘 맞아갖고 회복이 빨리 되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아들 준민이가 아버지 병실로 들어왔다. 앞에서 하도 부스럭거려가지고 뭐 한다고? 앞에서 하도 부스럭거려가지고 수술하신 분이었나 봐. 코도 장난 아니야. 수민이 여기서 자라. 그러지? 여기 자요? 여기서 자. 2층에 올라가서 자요. 아들은 수술이 전혀 무섭지 않다고 계속 큰 소리를 쳐왔다. 그러던 아들이 항복하고 아버지 옆에 와서 누웠다. 내일 새벽 어떻게 아들을 혼자 수술실로 보낼지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막막해져 온다. 11월 12일 새벽 7시 간을 기증할 아들이 먼저 수술실로 향했다. 굳게 먹고 마음 굳게 먹고 하나님이 다 돌봐 주실 거야. 준민아, 빨리 갈 거예요. 잠시 후 아버지의 노무만 씨도 수술실 앞에 도착했다.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하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심정이 된 아버지. 주민이는 웃으면서 들었는데 자기는 왜 눈이 시울이 붉어지냐? 아들만도 못해. 그의 눈에 힘이 들어갔다. 자신에게나 가족 모두에게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필요할 때다. 시꺼멓게 게 복수거든요. 복수인데 이제 현재 아직 복수가 좀 있고 좀 시꺼멓게 보이는 게 복수고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간인데 복수가 이렇게 차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간 크기가 이거보다 훨씬 커요. 좀 줄어들어 있고 오돌오돌하고 딱딱하고 간 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간 경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는 간이식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고요. 수혜자가 수술에 들어간 지 2시간.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권준영입니다. 환자가 그 전에 얼프로 그 수혈받던 히스토리가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어디전이 좀 심하거든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나사 있는 게 한가요 오른쪽. 기증자의 수술실에 있던 이 남존이 수혜자의 방으로 들어왔다. 12기장 궤양 천공으로 수술했거든요. 응급 수술이요. 이식 대기하는 중에. 그래서 지금 2번째 수술이어서요. 배 안에 유착이 심해서 저쪽이 수술이 어렵다고 조금 천천히 해달라고 이쪽으로 연락이 와서. 이 남주는 기증자의 방에서 수혜자의 방으로 이동해 다시 혈관 정리에 들어갔다. 수술 시간은 8시간을 넘어가고 있다. 건강한 사람도 견뎌내기 어려운 강행군이다. 수혜자의 간 절제를 끝내고 잠시 수술대를 벗어나게 된 권준영. 평소에 이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피도 많이 나고 환자도 덩치가 커가지고 시야도 안 보이고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갈증에 폐소까지 파고든다. 수술대 위에 생명을 다루는 외과 의사의 숙명이다. 지금 하는 환자 피가 좀 난다면서요? 아직 벌써.
났었지? 사투는 환자 혼자 벌이는 것이 아니다. 수술실의 의료진은 사투를 지휘하는 지휘본부나 다름없다. 지금 이제 간 동맥이 있고 있고요. 이제 이남 선생하고 조정현 선생. 저는 이제 제가 같이 하다가 이제 로테이션을 또 해야 되니까 저희에 들어가고 잠깐 나와서 밥 먹고 좀 쉬다가 다시 이제 담도로 이제 다시 또 들어가야죠. 이제 라이트가 좋아가지고 그쪽에다 이거 의료진의 막내 전영민은 수술 도중의 식사가 아직 익숙하진 않다. 그러나 선배들은 안다. 틈나는 대로 식사를 해둬야 나머지 수술에서도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원래 다음 주인데? 네? 다음 주는 온 거구나. 리버하고 리버를 먼저 하고. 아, 그 다다음 주에 리버를 다 닫고 간하고 콩팥하고 같이 시간을 먼저 해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거의 한 4시간, 5시간 더 걸리죠. 거의 취했나? 그 얘기를 듣고 놀라시죠? 이게 로컬이 아무튼 되게 12시 넘어서 끝났죠. 어제 밤에? 네, 근데 계속 그래요. 암센터에 있을 때 구강외과 인턴을 했는데요. 그때 구강암이었는데 24시간 수술했어요. 뼈 이식까지 해가지고. 누구랑 놀았냐고. 24시간 서 있었어요? 예. 다리 붓는 거 방지하는. 다리 붓는 거. 삶에 대한 의욕이 그 어느 것보다 치열한 곳. 그곳에는 매일 죽음에 맞서 싸우는 의사들이 있다. 오늘도 그들의 손에 새로운 삶을 이식받은 또 한 생명이 수술실을 나선다. 누구요? 이날 오후 7시 30분 12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기증자인 아들이 먼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아프시면 좀 많이 아프시면 이거 단추 누르면 돼요. 이거. 어? 이거 보이시죠? 이건 뭐야? 아 그거는 뭐야? 눌러줘요. 눌러줘요. 눌렀어요. 생사를 도려낸 아픔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한 시간 뒤에는 아들의 간을 이식받은 아버지도 중환자실 안에 격리실로 옮겨졌다. 민아, 정신점 있어? 정신점 있어? 제 얘기 들리세요? 완전 혼모하면 상생답다. 예, 아직 살았어 이제. 아직 마취 완전히 많지 않겠지?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의사들만이 알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이겨내고 죽음의 시계를 되돌려 놓았는지 말이다. 많이 힘들었지? 주민이는 괜찮대. 주민이는 아까 7시 만에 나와갖고 지금 저쪽에 누워있어. 걱정하지 말고 마취 안 되는 깨면 봐. 장기이식병동 중환자실. 아들 준민이의 여자친구가 왔다. 세상에는 가족 간의 장기이식 사연들이 미담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의 병원에서는 기증 조건에 맞는 가족이 이식을 거부하거나 수술 당일 기증자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우리 다 괴로워하고. 장기 이식은 가족이라는 이름 이상의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가셨나? 너밖에 없었어? 예. 병원 문 밖에만 나서면 거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자 유흥가다. 그럴 때 있죠. 이제 친구들은 막 나와서 놀기도 하고 술도 막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오라고 연락 오는데 좀 못 나가고. 아, 나오면은요 공기가 좋죠. 공기가 좋아요. 네. 기분도 좋죠. 아, 단순하게. 간이식팀에서 오랜만에 가져보는 회식이다. 보통은 각자 집으로 당직실로 달려가서 쓰러지기가 바쁘다. 아, 제 고기 안 먹어요. 고기 안 드세요? 네. 선생님 뭐 다른 거 드셔야 되겠네. 아, 딴 거요? 딴거 사왔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생선도 안 먹고 살아있는 건 다 안 먹어. 좀 모자랄 것 같다, 어때? 5개밖에 안 사왔는데. 너 먹어라, 이거는. 아, 이거는요? 아니요, 또 있어요. 팬이 2개 하느라고. 노래 아주 소극장 들어와서 뭐가 많아. 가만히 그래. 그래도 편한 거 아니야? 밥 때되면 밥 먹으라고 나가라. 특히 2달 거기도 남편이 53세. 남편이 50이라서 남자가 부인한테 자기 간 잘라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그게 원래 중요한 힘이야. 인체 장기 중에서도 간은 사람의 건강 상태와 밀접하다. 도대형 너 같으면 이제 그것도 50이 50이 넘어서 줄 수 있어? 재영이가는 받아도 술을 못 마시니까 갔다는 거예요. 의사 권준혁을 따라 들어선 그의 집. 집안엔 사람이 없다. 항상 이렇게 조용합니다, 집이.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다. 노총각 권준혁만 혼자 남아 큰 집을 지키고 있다. 이거는 제가 치프 때. 그러니까 이제 치프 끝나면서 그런 걸 기념해주면서 이렇게 사진 많이 찍어주고 그러거든요. 장난. 안으로 장난으로 이거 이제 맷점밤 해가지고 방문해 나가는 그 기계인데. 저거는 이제 초집도식 때 선물을 보통 받거든요. 초집도식은 어떤 서전, 외과 의사로서 입문해 주는 거를 축하한다 하는 그런 이제 잔치 비슷한 거죠. 네, 찍어줬던 사진들이고요. 그가 다닌 학교에서는 전공의 4년차를 마칠 때 3년차 후배들이 그동안 찍은 사진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어준다. 외과팀의 전통이다. 어느 정도 큰 수술을 자기가 이렇게 진행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4년차 때 그런 걸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가장 이렇게 막 흥분이 되죠. 와, 드디어 4년차 돼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아틀라스도 많이 보고 그때가 사실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4년차 때가. 수술실에는 차디찬 수술대만 있는 게 아니다. 그곳에 청춘을 바친 의사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다. 간이식팀은 모두 집으로 갔는데 수련의 전영민은 다시 병원이다. 여기 하는 그 장치가 오늘도 어김없이 당직이다. 보세요. 네. 뭐 껴가지고 가실. 내일 아침 8시에 하시는 거 아시죠? 예. 회식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련이가 할 일은 다시 태산처럼 쌓여 있다. 뭐 이렇게 매달고 있는지? 아, 이거는 환자 피 뽑거나 이제 수액달 바늘 꽂을 때 고정시키려고. 아, 그리고 이제 소독을 하다 보면 이게 많이 필요해요. 아 이게 매달고 다니세요? 예, 아예 인턴이라는 표시예요.
했잖아요. 여자는 애네만 제일 하잖아요. 아, 아니. 전영민은 다음 달에 전공의 시험을 앞두고 있다. 실전 경험이 제일 큰 공부라지만 시험은 사실 경험과는 별개다. 간호사실에서 호출이다. 시중에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호출기지만 의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예. 그럼 전화해서. 시험이 코앞인데 잠시도 공부할 짬이 나질 않는다. 시간이 돼도 정신 집중하기가 어렵다. 뭐 계속 하다가 끊기고 그래요. 진도가 안 나. 짬짬이 또 공부하시니까. 네, 네. 하다가 끊기면 한 거를 잊어먹어요. 다시 처음부터. 네, 그러면 또 진도가 안 나가서 그냥 요즘에는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결국은 이날도 책 몇 장을 못 넘겼다. 그래도 전공을 정하기 직전에 장기이식팀에 들어온 것이 그녀에겐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런 수술에 같이 이제 별 도움 못 되지만 참여하다 보니까 되게 처음에는 전 아무리 힘들어도 졸질 않았거든요. 지금도 많이 자질 않지만 그 이유가 너무 신기해서 그러니까 학생 때 못 보던 수술을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장기 이식은 머나먼 그런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달에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수행도 이런 수행이 없다. 그러나 꺼져가던 환자의 생명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게 외과 의사다. 그것이 그녀가 이 팀을 선택한 이유다. 매일 수련의가 들고 다니던 소독용 거지가 한동석의 손에 들려 있다. 무슨 일일까? 아직 연락 안 되나 보인다. 피를 뽑고 주사를 바꾸고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는 일. 모두 전영민 수련의가 하던 일이다.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콧줄이 지금 어디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지 않아요? 아,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회복을 못 하세요 어떻게? 한동석은 당황한 모습이다. 수련의 시절에 다 거쳐간 일인데도 갑자기 하려니 생각보다 손이 어색하다. 요즘에 고생하다가 풀려가지고 맛이 가버린 거지. 전화 안 받아요? 예. 이 가시가 이거 잘 잡는데 세게 잡아서 아프게 잡아도 금방 멈추게 하던데. 어? 어디야 지금? 전영민 수련의와 통화가 됐다. 빨리 일어나라. 전영민은 그때까지도 자고 있었던 모양이다. 당직실이요. 소아 당직실. 오후 일과가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 한 분 더요. 이제서야 나타난 전영민에게서는 바람 소리가 난다. 한동석이 몇 가지 일을 대신하긴 했어도 오전 내내 밀려있는 일이 또 태산이다. 잠깐만. 보재도님 박은정님 박은정. 검사 갔어요? 그래요? 저녁에 하필 호출기가 딱 고장나가지고 회식의 여파로 늦잠을 잔 데다 의사에겐 생명이나 다름없는 호출기가 때마침 고장난 것이다. 몇 시에 일어났어요? 12시. 보통의 외과팀, 아니 어느 과에서든 이런 실수를 했다가는 불벼락이 떨어질 일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장기이식팀에는 그렇게 악역을 맡은 이가 없다.
수술이 안 온다고 좋아하고 있다가 피곤하니까 여기 노문만 씨 부자가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들어오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쪽에서 볼까? 아들은 일반 병실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아직 중환자실의 격리실이다. 아버지 보이세요? 뭐하고? 아픈 거 없어요. 꼬박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부자의 얼굴. 그러나 아직은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눈이 아파서 아빠가 안 보이지금. 대충 얼굴만 봐. 너 얼굴 색 좋다. 아빠가 더 좋아? 아빠는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간대. 일반 병실로. 수고했어, 수미야. 너 한참 보면 아빠 울어야 돼. 아들이 돌아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온다. 너무 미안해요. 어저께는 많이 아팠대는데 오늘은 좀 덜하다니까 조금 잡았는데 진짜 너무 미안해. 남은 평생 짊어지고 갈 짐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과 건강을 줘야 할 사람이지 그것을 도리어 자식에게서 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깥의 날씨는 빠르게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 계절의 변화보다 더 빠른 게 장기 이식 환자들의 회복이다. 수술이 끝난 지 열흘째로 접어들면서 아들 줄민이는 제법 걸을 수도 있게 됐다. 아직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은 아버지는 격리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다시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선물할 생각이다. 최고 좋으셔. 좋은 경과 좋으세요? 오늘 얼굴이 약간 부으셨죠? 네, 방구 안 나오셨어요? 한참 걸릴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네, 잘하셨어요. 보통 사람 별거 아닌데요. 이식 받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할 거예요. 답답하고 죽겠어요. 편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요? 오늘은 잠이 좀 왔어요. 아들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잠이 좀. 저기 볼 것 좀 갖다 달라고 하세요. 사진 같은 거. 네. 사진. 사진. 신문에 찍으면 안 돼요. 가족 사진. 처음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잘 회복하고 계세요. 아드님을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잠도 잘 안 오시고 그러시는가 봐요. 저희도 건강하게 같이 좋죠. 간 이식 수술팀. 그들에게는 수술실의 긴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족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그들의 삶에서 고통을 지우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이다.
장기 이식 병동. 그곳에서는 매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아침 회진이 끝나고 외과의 장기 이식팀이 새로 들어온 환자들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을 때였다. 응급실에서 올린 보고 하나가 장기 이식팀의 눈길을 끌었다. 나왔어요. 여기는 어디 가셨다는 것 같아요. 요 정자 내사자 있대요. DICU. 큰일 났다는 거지, 등리는. 김성태. 어. 요런 보온의 시간 트럭 운전하고. 근데 아직 보호자가 뭐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내사 뭐 의사를 미리 아직 밝힌 게 아니고 이 담당 주치의가 환자가 내사 상태인 것 같은데 혹시 장기 이식 이런 거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고 일단은 뭐 보호자분들이 뭐 의사가 없다면 뭐 모든 것은 다 뭐 없던 걸로 해야 되니까요. 일주일 전 병원 응급실로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다. 전봇대를 싣고 가던 앞 차량에 추돌하면서 가슴 부위를 심하게 다친 환자는 두 군데 병원을 전전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이곳에 왔을 때는 이미 잠재 뇌사 상태였다. 눈을 스스로 이제 눈을 깜빡이고 이렇게 뭐가 눈에 닿았을 때 깜빡인다든지 아니면 빛을 비췄을 때 동공이 축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가 닿았을 때 눈을 움직이고 뭐 이런 이제 고개를 돌리면 눈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이런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검사들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 뭐 여전히 좀 반응이 없어진 상태고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보기에는 뭐 뇌사 상태가 크게 변함없이 지난주하고 유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힘드신 얘기지만 제가 얘기 드렸던 장기식이라는 이런 건 전혀 지금도 그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말씀 듣고 또 저기 뭐야 잘못해서 진행하면 곤란하다. 그 말씀 쭉 하실까봐 선생님 뵙기 무서워요. 환자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다. 의학적인 죽음이 어떻든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환자의 몸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이다. 이남준 교수가 잠재 뇌세자 소식에 솔깃했던 이유가 있다. 현재 병원에 위독한 간 이식 대기자가 있기 때문이다. 고생하셨죠. 잠깐만요. 초음파 검사에서요. 지방간 얘기 들으셨죠? 지방간이 좀 있다 그래서요. 오늘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직 검사해서요. 결과는 대강 내일 오후쯤이면 다 나오는데요. 또 하나는 혈관 기형이 약간 있으신데요. 그거는 뭐 아주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아무튼 내일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되세요? 이모.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선 이는 족하다. 크로스매치 못한 거면은 그러나 수술팀으로서는 그다지 반길 상황이 아니다. 공여자에게 지방간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가족은 모두 B형 간염으로 간 이식 불가. 할 수만 있다면 뇌세자의 장기를 이식받는 것이 최선이다. 그건 남의 거, 태어난 사람 거. 집이 금요일까지니까 카데바가 그 전까지 결정이 되면은 금요일날 하는 거고 금요일에 넘어가면 어차피 그 환자가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 기다릴수록 환자가 다음 주까지 못 버티고 복막염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 복수 계속 빼고 있으면. 며칠이 지나도록 응급실의 잠재 뇌사자는 묵묵부답이다. 의료진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보름에서 한 달이면은 맥시멈이에요. 그 이상 버티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빨리 예. 조치가 취해. 지금 뭐 간 때문에 콩팥도 망가지고 있고요. 폐에도 물이 꽉 찼고 지금 뇌에도 지금 간성 혼수 2단계, 그러니까 그레이드 2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한 달 이상 넘어가는 환자들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에게 남은 시간은 보름에서 한 달.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수술도 위험해진다. 큰일 났네. 바이옵시하고 내일 그냥 하자. 오케이. 공연자 좀 다른 사람 기다려 보겠는데 아니면 뇌사자를. 근데 공연자의 해부학 구조가 좀 힘든데요. 다 어쩔 수 없이 환자가 상태가 주말을 못 넘길 것 같아서 오늘 그냥 하기로 했죠. 그만큼 뭐 하여튼 수술이 힘들고 그러니까 합병증도 많겠지만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11월 22일) 서울대병원에서는 뇌세자로부터 장기 이식을 기다리던 한 간부전 환자가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아이스박스 어디 놨지? 지영아, 아이스박스. 11월 27일 서울대병원 장기 이식팀에게 비상이 걸렸다. 지금 갖고 오고 있어? 2층으로 와. 2층.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뇌세자가 발생했다. 환자의 가족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혀와 서울에서 2개 팀이 연락을 받았다. 간의 경우 장기를 이송하는 데 허용된 시간은 최장 7시간. 장기 이식 수혜자의 생명이 걸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한편 서울대병원 응급실에는 장기 이식 대기자 1순위였던 환자가 연락을 받고 도착했다. 그건 담아야 된다고? 마셔 빨리. 오래요. 다른 장기와는 달리 간은 혈액형만 맞으면 이식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이식받을 장기와 수혜자의 건강 상태다. 환자는 오랫동안 간경화에 시달려왔다. 죽기보다 사는 것이 더 고달픈 시간들이었다. 인내의 한계를 느낀 거죠. 이거 병마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간경화라는 게 이게 불치병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진짜 죽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고생하기 싫으니까. 7,000명의 장기 이식 대기자 중에 1순위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오래 기다렸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근데 얼마 전에 병원에 여기 와 응급실에 복막염으로 왔을 때도 한 번 연락 왔어요. 10월 말이랑 11월 초에. 네, 그때 한 번 연락 왔을 때 그때부터 좀 덜 놀랐어요. 그때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그때 했는데 그때 이제 병원 응급실에 염증 때문에 있다고 하니까 응급실로 알아보셨나 보더라고요. 안 된다고.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금방 또 올지 몰랐지.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뭔가를 잘해서 또 기회가 올 때까지 네. 잘 뭔가를 하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수술 동의서에 사인까지 하고 나서야 환자의 가족은 줄곧 궁금해하던 한 가지를 묻는다. 환자분 뭐 현재 상태 그런. 근데 그 환자는 어떻게 된 환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건 아직 잘 모르고요. 뇌사 상태의 젊은 환자. 모르는 사람끼리의 장기 기증은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를 모르게 하는 게 원칙이다.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방법은 환자가 잘 살아주는 것뿐이다. 서울대병원 간이식팀이 뇌세자가 있는 병원에 도착했다. 위원회가 3시에 열린다면서요? 아, 코디네이터네. 예.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의료진 역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장기 기증자나 가족을 접촉할 수 없게 돼 있다. 환자의 몸에 달린 기계들은 그에게 남아있는 생체 신호를 힘겹게 잡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삶의 온기가 빠져나간 전기적 신호에 불과하다. You never had a dream like this. Never felt the cold, cold steel. Slam you like. 아, 그러면 저희 15시 17분으로 내사 판정 났습니다. 예. 예. 아니요, 이제 반에 들어갈까 합니다. 예, 예. 목사가 중환자실로 들어왔다. 이제 고인을 떠나보낼 시간이다. 이 환자는요? 그건 아닌데 학생인데 취업을 나갔나 봐요. 취업을 나가서 한 보름 정도 일을 하고서 이제 피곤하다고 누워 있었는데 의식불명이 된. 예. 그러니까 그 일이 좀 본인한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코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걸 잠자는 걸 이제 보호자가 좀 발견해서. 젊어서 고인은 평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혀왔다. 그의 부모는 자신의 곁을 떠나는 아들 앞에서 의연했고 세상에 큰 선물을 남기고 싶다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줬다. 그 희생을 하면서 Neither held or free. Oh, to be so human. 하나님의 뜻대로 잡힌다. 예수를 듣고 하나님의 장기 적출 수술을 앞두고 의료진에게는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간다. 이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환자들의 얼굴이다. 일주일을 못 버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다음 주 이제 수술 날짜 잡혔으니까 준비하시고 올라오세요 딱 얘기했는데 지금 연락해서 뭐 하냐고. 환자 돌아가시더라고. 어저께. 둘 중에 더 급한 사람이 있어서 급한 사람을 먼저 했는데 그 사람은 조금 그래 수술 환자보다 조금 덜 급했던 사람이 일주일을 못 버텨주고 죽어요. 한번 확 나빠지기 시작하면 뭐 순식간에 사소한 걸로 그냥. 저 동석인데요. 혹시 오사병동의 얘기를 제가 하면 되는 건가요, 인턴? 한편 서울에 남은 의료진은 장기가 이송되기 전에 모든 수술 준비를 마쳐야 한다. 오늘 우리 특별하잖아. 우리 인턴 누가 들어와요? 우리 재우. 재우? 또 어디 갔어? 연락이 안 돼. 제가 나중에 시작할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는 라벨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단 혈액을 보관만 하면 돼요.
뇌세자의 가족은 고인의 심장, 간, 그러니까 신장을 의료진에게 기증했다. 수술은 서울대병원 이식팀의 주도로 시작됐다. 민음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예. 셀프 인정하면 될까요? 네, 섞여 나가주세요. 수술이 시작되고 1시간가량 지났을까. 서울에 또 다른 장기 이식팀이 도착했다. 뇌세자의 심장을 맡은 아산병원 팀이다. 뇌세자의 장기 적출 수술팀과 보조를 맞춰 서울에서도 수혜자의 수술이 임박했다. 마음 편안히 가자. 뇌세자와 수혜자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양쪽 수술팀의 손발이 잘 맞아야 장기의 손상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 야 은지야 이거 기쁜 일이야 왜 무서워? 오빠가 힘내야지 뭐. 한숨 주무시고 나면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요새 뇌사가 장기 기증이 많지 않아서 참 이런 기회가 없는 게 뭐 밤에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참 한 생명을 기증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소중한 거죠. 잘 되도록 해야지. 수술이 시작된 지 4시간째. 비행기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심장과 간, 신장 세 팀으로 나뉜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하다. 되게 되는데요, 선생님. 네. 제가 아까 이거 하시길래 아직 5초 남았는데. KTX는 9시 45분이라고요? 예. 네, 잠시만요. 권 교수님, 그 8시 비행기 타면요, 아산팀에서 이거 동시에 같은 장기를 한 비행기에 못 탄다고요. 그거 카트한테 우선 양보를 하고. 7시에 타시는 건가요? 8시? 7시 비행기입니다. 이게 안대를 예약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KTX 그 용산편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동시에 좀 예약 좀 해주세요. 여기 이쪽. 오후 6시 50분경 심장이 먼저 적출됐다.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는 10분. 여기 있어요. 심장 이식팀이 이 비행기를 놓치면 간 이식팀은 이날의 마지막 비행기를 심장팀에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차선하는 상태 8시까지 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7시 45분경 간 이식팀의 적출 수술도 끝이 났다.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릴게요. 갈아입고 그쪽으로 아, 네, 오세요. 고맙습니다. 3개짜리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쪽에. 갔다 왔어요. 어디지?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세요. 가자. 길이 뚫려서 좀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공항에 지나가. 8시 비행기 타야 돼요. 지금 5분 차이로 8시 비행기를 타냐 아니면 8시 반 KTX를 타냐 이건데요. 결국은 한 5분 차이 때문에 시간이 한 2-3시간은 그냥 차이 나는 거거든요. 5분. 2-3시간 차이가 장기 이식 수혜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 간 이식팀은 반드시 마지막 비행기를 타야만 한다. 예. 조금만 한 5분만 정도만 해주면 될. 이쪽. 결국 서울대병원의 간 20팀은 5분 정도 이륙 시간을 지체한 비행기에 가까스로 몸을 실었다.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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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이 멘트 없나요? 장기 적출팀이 서울에 도착한 건 9시 30분경. 수혜자가 수술에 들어간 지 3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뇌세자 발생에서부터 장기이식 수술까지 꼬박 20시간이 걸렸다. 떠나는 이가 뒤에 남은 이에게 전하는 생명의 선물. 그 고귀한 선물을 다루는 일이기에 이날 장기이식팀의 필요가 더욱 값지다. 이번 뇌세자의 희생으로 3명의 중환자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 병동에는 매일 새 삶을 얻은 이들이 퇴원하고 또 새 환자들이 끊임없이 입원한다. 지금 먼저 갔다 가야지. 가족 간의 장기이식은 이제 비교적 흔한 일이 됐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건 몰랐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신부전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입원하라 그래가 검사하니까 이제 강경하고 이제 같이 왔죠. 그래 여태까지 그냥 투석만 받다가 그때는 이제 애들이 아주 어렸으니까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그걸 이제 그 안에 애들 많이 크고 자라고 형편도 안 되고 그때는 환자는 간과 신장이 모두 망가졌다. 그래서 아들이 간을 주기로 했다. 이제는 또 더 이상 또 놔두면 또 안 되는 상태니까 간이 그래서 신장은 아내에게서 받는다. 간과 신장 동시이식이다. 그전에는 동시에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신장 그 이식만 하려고 그래도 다른 데 이상이 없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래갖고 우리 그것도 계속 몰랐지 그냥. 근데 이제 딸내미 보고 한번 알아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동시에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7월 달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여기다 와가지고 이제 전부 다 싣고 이제 서울다 검사 다 하고. 가족 간의 장기 이식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 면에서 이 환자는 행복한 편에 속한다. 서울대병원 장기이식팀의 전체 회의가 소집됐다. 서울대병원에서 신장과 간 동시이식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내 전체를 봐도 뇌세자의 경우를 뺀 생체 장기이식은 거의 없었다. 이건 뭐가? IgM 네거티브. 문제가 없었고 CSP에서 신장은 176cm. 어떻게 보면 수술 자체는 간단하다. 20%보다 약간 큰. 늘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특별히 뭐 패스트. 문제는 상대 팀과의 보조다. 가정적인 특별한 건 없습니다. 베릭스 브리딩이에요? 베릭스 브리딩? 예, 베릭스 브리딩. 뭐 라이프 스트레스 때문에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거 LFT가 너무 좋은데 이 사람? 응? PFT도 문제가 없었고 CSP에서 멀티플. 간과 신장은 어떤 외과 수술에서든 수술의 예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장기이기도 하다. 간 이식을 하려면 신장 기능이 제대로 돼야 하고 신장 이식을 하려고 해도 간이 제 기능을 해야만 한다. 또한 마취 시간도 장시간의 수술에 맞게 뒷받침돼야 한다. 리버 먼저 하시는 게. 그 비형 간염 사태는? DNA 파지티브 안 하죠. 비형 간염은 안 하지? 예, DNA 파지티브고 액티브 시로시스 있고 그러면은 컨트라인디케이션이죠. 아니
근데 다 끝나면 곧 일찍 끝나는 게 6시고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장팀, 간이식팀이 서로 이제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수술 기법이나 수술의 면역 억제 어떻게 하는 건지 의논을 한 겁니다.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지금 말고. 왜 2.75야 또 이것도? 좋아지네? 오늘 뽑았나? 어저께 뽑았나? 채워놓고 돈은 안 되지. 번호가 리스크 팩터가 없는데 좋은 거. 야 이거 좀 일부이 없애. 김근현 씨는 신부전증으로 13년 동안 신장 투석을 받아왔다. 몸져 누운 남편을 대신해서 그동안 집안의 생계를 떠맡은 건 부인이다. 애숙님이신가요? 예, 이게 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식도에서 자꾸 출혈이 돼요. 간경하니까. 그 식도가 이제 그 피가 간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식도가 자꾸 이렇게 막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서 출혈돼가지고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가면 그래갖고 막 출혈돼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맨날 준비하라 그러시고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지. 병원 오기가 겁이 났던 김근현 씨 부부. 그러나 이번만큼은 희망을 가져도 좋은 입원이다. 예. 사실 아픈 이는 김근현 씨뿐이다. 아내나 아들은 건강한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장기를 나눠줘야 한다. 그만 먹을래? 이따 제가 가서 먹어야지. 그래서 장기 이식 수술은 건강한 사람 쪽이 더욱 고통스럽다. 누가 한다야? 내가 한다 그렇다. 내가 한다 그렇다. 한자복 입으면 다 한자야. 아내는 남편이 하던 작은 주물 공장을 맡아 운영해 왔다. 공장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집에 오면 밥 다 차려놔요. 마누라 고생한다고. 고혈압, 당뇨, 혈액 간질환 진단 받으셨어요? 없고요. 수술한 적 있으세요? 음식이나 약물에 알레르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들이니까 어떻게 맞겠지만 엄마랑 아빠랑 맞는 것도 신기하고 저는 원래 남남인데 뭐 맞으니까 다행이고 신기하고 그렇죠. 수술 하루 전날 아들은 심신이 지친 아버지가 걱정이다. 수술하면은 얼굴이 확 좋아진다네. 갑자기. 금방 그렇게 좋아지겠어. 확 틀리대. 얼굴이. 며칠 지나야지 이제 세월이 하게. 아니, 중환자실만 올라오면은 얼굴이 이게 혈색이 확 좋아진다네. 아버지가 안방에 자리 보존하고 누운 지가 무려 13년이다. 건강한 사람도 고통스러운 수술을 아버지가 잘 견딜 수 있을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술을 앞에 두고서도 아들은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잘 봐도 내일 봐. 나는 5시간인가? 그래 걸린대. 1시나 중환자실 갔다가 화요일 나온대. 월요일 갔다. 화요일. 그래도 엄마는 주는 거니까 좀 괜찮은데 이제 아빠가 괜찮아야지. 그날 밤 아들은 늦도록 복도를 서성거렸다.
다음 날 아침 간을 나눠주기로 한 아들이 먼저 수술방으로 향했다. 나가보자. 어깨 메고 다니고. 그런 거 막혀요. 많이 당해. 네. 지난 밤 각자 병실에서 혼자 있는 연습을 했던 가족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몇 번 없었던 어려운 수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잘 되겠지 뭐. 우리 아들은 끝났어요. 네? 간은 끝났어요, 우리 아들. 아니요. 지금 환자분 수술하고 있어요. 환자분 아드님 간이 환자분한테 올 때까지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시간이 최소한 작게 되려고 일부러 환자분 아드님 먼저 수술한 거고요. 일단 간부터 다 해결을 하고요. 간을 다 떼고 세간 붙여주고, 그다음에 옛날에 갖고 있었던 콩팥은 아마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새 콩팥을 붙여줄 거예요. 간과 신장 동시 이식이 시작됐다. 장기 이식 병동 전체가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어려운 수술인 만큼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됐다. 수술에 들어간 지 1시간 42분, 환자의 간이 절제됐다. 서경석 교수는 공여자인 아들의 수술을 맡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체 간 이식하고 나면은 환자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간에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간이 정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다 큰 간을 갖고 있는데 워낙 상태가 나쁘신 상태에서 간을 하면 원래 간의 반 3분의 2 정도 받는 거니까요. 회복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죠. 첫 번째 간을 이식하는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들의 나이가 젊고 체격도 적당해서 건강하고 크기도 충분하다. 피 난 거 제하고는 뭐 간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장 기능이 없고 이 사람이 문맥압이 높았던 사람이라 출혈이 상당히 많이 됐었나 봐. 지금은 모든 게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도 열어서 똑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고. 수술실 한쪽에는 신장 이식팀의 하종원 교수가 벌써 대기 중이다. 이쪽이 더 많이 돌아가요. 이쪽이 낫겠다 진짜. 어? 그거 알면 나중에 파이브를 앞으로 키울 거면 버스를 날씨가 너무 환자의 몸에 아들의 간이 이식되고 복잡한 혈관들과 담도를 잇는 동안 환자의 아내가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신장 이식의 결과는 놀랍다. 수술이 끝나자마자 13년 동안 한 번도 소변을 보지 못했던 환자에게서 곧바로 소변이 흘러나온다. 네, 잘 됐어요.
소변도 잘 나오고 방광이 한 10년 동안 안 써가지고 조금 피가 나오긴 하지만 그 며칠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가지고 또 아들에 이어 아내까지 수술을 마친 환자의 가족이 차례로 중환자실과 회복실로 옮겨졌다. 지금 진통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한기 없어지고 그럴 거예요. 좀만 기다려요. 힘들더라도. 한꺼번에 2개의 장기를 이식받은 김근년 씨. 의학 기술은 때로 사랑이라는 인간의 감정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간과 신장 동시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고 일주일이 흘렀다. 다이어트 할 건데. 그 사이 환자 김근현 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안녕하세요. 수술하자마자 혈색이 달라질 거라는 아들의 위로는 거짓이 아니었다. 이 라인도 이제 정리해도 되지 않겠어? 센트럴 600원은 내일 빼야 돼. 아직 중환자실이긴 해도 수술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환자들의 표정을 보는 것. 그것이 장기 이식팀 외과 의사들의 가장 큰 보람이다. 이제 투석도 이제 끝났고 이제는 뭐 한 길밖에 없다. 안 죽으면 이제 투석 안 하고 이제 뭐 이제 음식 조절도 잘해야 되고 이제 뭐 다 잘해야지 이제. 아저씨 왜 자꾸 걸려? 혼자 애들도 장가도 하나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한 놈이라도 가는 거 보고 나도 이제 해야지. 일반 병실로 먼저 올라간 아내와 아들이 어렵게 중환자실로 걸음을 했다. 세 가족이 나란히 환자복을 입고 만났다. 뇌세자보다는 가족 간의 장기 이식이 주를 이루는 한국의 독특한 풍경이다. 아 너무 배 아프다면서. 아니 덜하지. 나보다 상태가 더 좋다. 우리 아들이 잘 먹어요. 아들이 비실비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도 이제 잘 이제 먹으면 힘 새로 생기겠지 뭐. 그런데 아빠도 좋아지고 이제 아들도 먹으면 좋아지고 다 좋다고 하는 건데 뭐 다 좋아야지 뭐. 잘 됐으니까 좋아. 잘 돼서 좋아. 내가 열심히 의학도들 사이에서 외과는 의학의 꽃으로 불린다. 고통과 절망으로 시들어가던 수많은 환자들이 외과 의사들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에서 매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면 장기 이식 병동에서는 꺼져가던 생명의 다시 불씨가 지펴진다.